안녕하세요. 6월 20일 종목진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좀 하락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중국 증시도 좀 1.2% 정도 하락했고 미국 야간 선물도 한 1.몇% 하락하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뉴욕 증시가 상승해도 우리나라가 증시가 하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향후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시작부터 계속 하락만 했어요. 지난 월요일 증시가 이랬죠. 장 시작부터 소폭 상승 출발해서 계속 하락만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소폭 상승 출발해서 계속 하락만 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하고 오늘하고 두 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어제 하루는 쉬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들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많이 했겠죠. 오늘도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지난 월요일날 8천억원 순매도, 어제 3천억원 순매도, 오늘 3천억원 순매도. 그러면 1조 5천억원 순매도 한 거죠. 예, 외국인은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소 외국인 수급 보면 이제 거래소 여기서 외국인 수급 보면 지난 6월 2일부터 어마어마하게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이게 한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한동안 계속 이어지면 우리 증시는 한동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인 순매도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환율이 급등하면 자, 외국인이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을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 이걸로 주식을 샀어, 주식. 그런데 900원이 되었다면 1달러에 900원이 되었다면 900원어치만 주식을 팔아도 1달러를 바꿔 갈 수 있으니까 이익이잖아요.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은 매수세가 들어와.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1100원이 되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주식을 1100원어치 팔아야지 1달러를 바꿔갈 수 있잖아요. 원래는 1달러로 1000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1100원을 줘야지 1달러치 주식을 1100원어치 팔아야 1달러를 바꿔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계속 외국인은 순매도합니다. 순매도.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297.90원으로 지난 코로나19 때 급등한 거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연일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연일 많이 내렸죠.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도 많이 내렸었죠. 여기서도 많이 내렸었는데 이때가 작년 12월부터 1월 급락장이었는데 지금은 5월달 이후 6월달부터 또 많이 내렸습니다. 이때는 우리 증시가 특히 더 많이 내린 셈이 되는 거죠. 우리 증시가 좀 더 많이 내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약세를 보여서 이게 코로나19 이전 자리잖아요. 그거를 이탈했어요. 코로나19 이전까지 이탈해서 57,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거 이 당시에 사실은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 정도였어요. 6만원대였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동학개미 운동으로 끌어올려서 9만원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죠.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 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온 거는 뭐예요? 환율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 외국인이 순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뭘 먼저 팔아요? 삼성전자를 먼저 팔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 29%인 거 차지해요. 20몇 프로 차지하니까 삼성전자를 계속 파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외국인 순매도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싼 가격이 됐을 수 있죠. 매출에 대비. 하지만 외국인이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는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상승을 멈춘다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언제 멈추느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유가가,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가계 대출도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 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구나 금리를 올리면서 막판에 재작년에 막판에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샀잖아요. 대출 받아서. 그게 대출 부담이 되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좀 데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환율이 상승을 멈춘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사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사요. 그때부터는. 왜? 생각보다 싸졌을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현재는 어때요? 현재 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할로 조금씩 나눠 사면 되지. 아직은 본격적으로 살 때는 아닌 거죠. 자, 요거 정리를 하면 유로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유럽도 지금 엉망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하고, 달러 강세는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환율 상승,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중국 인민은행이 1년 만기와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위안화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이번 22일 오늘과 내일 제롬 파월이 의회 증언이 있는데, 여기서 20일과 이상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강력한 통화 정책 긴축 메시지가 나올 것의 우려가 되니까 현재 미국 야간 선물이 급락하고 있어요. 급락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마이너스 1%대 하락 중에 있어요. 미국 야간 선물이. 오늘 의회 증언에서 좀 순하게 말을 한다면, 아니다, 뭐 유가 내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다면 뉴욕 증시는 급반등할 거고, 아니다,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좀 많이 내리겠죠. 자, 환율 당국, 우리나라 환율 당국입니다. 환율의 개입을 경계하는 것도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단을 뚫고 가지 않고 아까 1297원 거기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달러 인덱스 상승 전환, 중국 위안화 큰 폭 약세, 중국 증시 외국인 순매도가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순매도가 연장되고 환율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달러 매수 수요도 하면서 환율이 전일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늘 의회 증언 발언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추가 상승할 것인지 그냥 하락할 것인지, 그것이 정해질 겁니다. 현재는 경기에 감해 야간 선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금 최대한 늘려서 반등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현금 최대한 늘려서 반등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반등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증시는 잠시 내리지만 영원히 올라요. 영원히 오르는 중간에 잠시 쉬어갈 뿐이야. 증시가 원래 역사적으로 그래, 역사적으로. 왜 그래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한 증시는 영원히 오르는데 잠시 쉬어갈 뿐이다. 영원히 오르는데 요거 주식 그러니까 지금 쉬어가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현금 빚이 늘리고 올라갈 다시 상승 출발할 때를 기다립니다. 자, 어려운 장 이어지고 있는데 현금 빚 늘리고 좋은 때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